네, 반갑습니다. 노아입니다. 와.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볼 건데요. 뉴토플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토플에 대해서 정보만 드린다라고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실제로 점수를 이거 듣고만으로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Youth Rise. 청년이여, 일어나라. 네, 여러분들의 미래,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무슨 전공을 하셨을 수도 있고, 석사든 박사든 하셨을 수도 있고, 심지어 포닥하신 분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심으로 불살라 왔는데, 이런 토플 같은 대치동에서는 이 꼬맹이들 하는 이런 시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되겠냐? 이겁니다. 이런 별것 아닌 시험에 자꾸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네, 여러분, 산이 히말라야든 청계산이든 내비가 없으면 헤매는 건 똑같습니다. 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이게 별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내용 잘 들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플에 대해서 개요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스킬들이 뭐가 있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오늘 이 제가 발표를 하는 이 뭐랄까, PDF, PPT, 이게 이제 한 240 슬라이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저희 그 해 뜨는 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섹션별로 가져가셔야 하는 핵심 위주로 최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슬라이드의 내용은 여러분들한테도 다 공개가 되었죠. 그러니까 따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내용은 없어요, 거기서. 필요 없는 내용은 없는데, 근데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시간대는 제가 필요한 것만 정말 핵심을 딱딱딱 짚으면서 갈 거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라이즈에서, 전에는 인토플이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점수를 달성을 해드린 후기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보셔도 가능하시고요. 뭐 지금 말고 나중에 가세요. 어쨌든 이제 저희 영상 후기도 이렇게 촬영을 하신 분들이 있고, 또한 이렇게 서면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지금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점수가 올랐다라고 문자가 오고 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거에 막 세네 배 정도 됩니다. 예, 그 수가. 예, 근데 이제 그걸 다 업로드하고 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 이제 뭐 후기를 안 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같습니다. 뭐 후기가 몇 명이다 뭐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간 점수 달성이라는 걸 하려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것을 얻어가시려면 오늘 필기 열심히 하시고요. 따라하기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비디오 켜기. 이거 중요합니다. 비디오 얼굴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마만 보여주셔도 돼. 아시겠죠? 이마만 보여주셔도 돼요. 이걸 근데 왜 켜야 되냐? 애초에 이걸 키면 내가 자각이 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맞아. 이 상황에 몰입이 돼 있지. 이 자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진짜 실제 수업처럼 듣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어차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얼굴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편하게 켜시고 대신에 얼굴은 안 비춰주셔도 돼요. 비춰주셔도 되고.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플이란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외국인 대상 영어 시험이다. 뭐 전 세계 공용어로 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범용 영어 시험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든 이 토플 점수가 있으면은 내 영어 이 정도 할 수 있다. 한마디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 및 뭐 여러 대학원 입학에 뭐 필요하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누가 해야 되나요? 뭐 여러분이지. 넘어갑니다. 자, 왜 준비해야 되나요? 네. 그냥 요건이고 요약 준비가 되고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고 장학금을 주는 데도 있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왜 어렵나? 새로운 영역의 어, 테스트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내신이나 수능만 공부를 하시다가 토플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은 거의 뭐
이전에 안 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리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숙한 리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걸 잘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거는 리딩 리스닝이 장벽이 확 낮아졌어요. 네. 훨씬 쉬워졌다.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쉬워졌다. 네,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스피킹 라이팅이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이거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좀, 두 번째가 이제 모호함이 이제 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뭐, 기준이 없어. 그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잡는 것, 이걸 명확하게 감을 잡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옆에 무슨 말이, 무슨 써져 있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보가 부족하다.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될지, 뭐 자료는 뭘 가지고 해야 될지, 학습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따가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사람마다 이제 구체적이어야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쭉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토플을 준비해야 되나요? 일단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몇 점이다, 아니면 무슨 몇 등급이다, 뭐 토익이 몇 점이다, 탭스가 몇 점이다, IELTS가 몇 점이다, SAT가 몇 점이다, 뭐 GRE가 몇 점이다, 뭐 등등이 있죠. 그래서 현재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타임라인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체로는 한 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0점 이내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점수로부터 목표 점수 차이가 이제 한 10점 이내로 있다. 그러면 한 달 하시면 되고요. 10점에서 15점이면 한 두 달, 그리고 15점에서 20점이면 한 두세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마다 이제 그 점수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다 다른데, 어쨌든 빠르게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뉴토플이 특히나 더 그렇게 됐어요. 올바른 학습법만 있으면. 네, 그리고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뭐 이거는 사교육에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여러분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뭔지 알아보고 해본 다음에 그냥 고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학습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제가 뭐 리딩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리스닝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스피킹만 하면 뭐 얼어버려요? 막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가지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리딩 리스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푸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저렇게 봤더니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다. 이 부분에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첨삭,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그죠? 넘어갑니다. 포플의 3계명 외치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공부가 아니라 공략한다. 뭐라고요? 공부가 아니라 공략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사냥을 하는 사냥꾼, 포식자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공략을 해야 돼. 가서 잘해야 되는 거지. 토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뭐 장래 희망이 토플 선생님입니까? 네? 노아 선생님, 저는 오늘 선생님의 웨비나를 봤는데 너무나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는 꼭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럴 게 아니면 토플에 대해서는 배울 게 아니라 공략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간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연습이 아니라 학습한다. 뭐라고요? 연습이 아니라 학습한다. 오늘 외우셨어요. 점수 올리려 온 거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라 뭘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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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세 번째, 배우는 게 아니라 가서 해낸다. 뭐라고요? 가서 해낸다. 이거 진짜 중요해. 아시겠죠? 자, 필수 마인드셋. 주체가 돼야 된다. 주체가. 아시겠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주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도권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어려운 지문이나 어려운 문제에 주도권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 끌려다닌단 말이야. 그럼 안 돼. 아시겠죠? 무조건 주체는 여러분이다. 아시겠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무조건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스스로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자신을 믿는다. 이거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장 딱 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 자신밖에 없어. 아시겠죠? 시험장에 아니라 홈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토플에서 뒤에 어머니 계실 수 있어요? 아버님 계실 수 있어요? 선생님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이제 스스로를 믿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서 스스로 해낸다. 뭐라고요? 스스로 해낸다. 내가 점수 나올 때까지 무조건 도끼로 찍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마인드, 공격적인 마인드, 이 포식자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토플은요, 여러분, 그냥 배운다, 착하다, 초식동물이다. 나는, 그냥 이렇게 학원에서 날아다니다가 24개월 한다, 진짜. 아시겠죠? 예. 24개월 뒤에 토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네, 어쨌든 이런 필수 마인드셋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부분을 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단어 몇 개 알려드리고 문제 유형 몇 개 알려드리고 이런 것보다 지금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도 없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여태까지 겪은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참고로 정말 별의별 학생들을 다 가르쳐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전문직, 뭐 교수님, 뭐 다 가르쳐 봤어요. 다 가르쳐 봤는데, 결국에 이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어, 앞으로 드릴 것들을 꼭 잘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뉴토플 나왔습니다. 야, 토플의 MG화. 아시겠죠? 뭐라고요? 토플의 MG화입니다. 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네,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일단은, 어, 리딩 리스닝은 더 쉬워졌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MG화가 됐다라고 근데 얘기를 하느냐? 예, 더 일상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막 이따만한 긴 학술적인 지문, 막 공룡 뼈다귀, 막 돌멩이, 막 날씨, 뭐 눈이 어떻고, 뭐 산성비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 막 이메일, 여러분 우리 파티할 거예요. 이제 오세요. 라든지. 예? 아니면 우리 체육관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트레이너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지문이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서도 여러분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시험이 된 거죠. 네. 두 번째. 근데 스피킹 라이팅은 좀 더 어려워졌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한테 좀 스페시픽하게 좀 어려워졌다. 왜냐? 한국인들은 하나가 쥐약입니다. 뭐냐? 순발력이 좀 쥐약이에요. 네. 선생님은 한국인 아니에요? 아, 저도 한국인이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순발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애초에 훈련이 될 수 있는 배경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틀리는 걸 죽어도 못 참습니다. 네. 영어 문제, 내신, 수능 이런 데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등수 쭈르륵 미끄러지고 갈 수 있는 학교 쭈르륵 미끄러지고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틀리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틀리면서 배워야 되는 거. 그리고 애초에 틀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학습이고 다 목적이 있는 소통인 건데 그걸 가지고 틀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꾸 소극적이 돼버리는 거죠. 예, 이러면은 애초에 순발력은커녕 애초에 뭐 문장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순발력을 더 높게 비중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교육 의존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예. 이게 노하우의 비중 자체가 좀 줄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말씀드리는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냥 습득을 하시면 솔직히 말하면 어디 다른 데를 가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 수업도 솔직히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들으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목적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정을 함께 한다라든지 뭐 자료에 대한 뭐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등등이 따로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어쨌든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을 때 객관적으로 이 노하우 이상은 필요가 아마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편의성이 증대가 됐다. 뭐 여러 가지 늘었어요. 뭐 시험 점수도 더 빨리 나오고 그거보다 더 빨리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뭐 사실 그 다 유료죠. 넘어갑니다. 토플은 뭐 시간대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짧아졌어요. 짧아졌고. 근데 이제 중간에 리딩이랑 리스닝 중에서 한 모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이라는 게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리딩은 원래 오리지널이 두 세트, 리스닝도 오리지널이 두 세트예요. 근데 이제 모듈이 리딩이나 리스닝 둘 중에 하나가 더 더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더미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토플 한 번쯤은 공부해 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점수에 반영이 안 되지만 얘네가 연구를 하려고 이제 출제를 추가로 하는 약간 아주 얄궂은 문제였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는 갑자기 점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순서가 막 무작위로 뒤바뀐다든지. 그래서 세 개 모듈이 나오면 이제 이 중에 어떤 게 이제 덤인지 뭐 알지도 못하냐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예. 그래서 다 풀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 야, 이번에 우리 외국어 지금 연구 좀 해볼까 하면서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대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거 알겠고, 대학 입시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건 알겠지만, 저희가 연구를 좀 해야 쓰겠으니, 지금부터 한 5문제부터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특별히 55문제입니다.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나라 뒤집어지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냥 ETS가 법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넘어갑니다. 자, 뭐가 바뀌었나? 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쭉 말씀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는 뭐 넘어가고 두 번째 적응형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트 1이 좀 잘 됐으면은 세트 2는 좀 더 어려운 걸로 나와서 포텐셜을 좀 더 높게 잡아준 어떤 세트가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대신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첫 번째를 잘 못 봤어. 그래서 두 번째 세트를 봤는데 두 번째 세트는 좀 더 쉽게 나와. 그러면은 이거 다시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슬슬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점수 체계 CEFR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C2, C1 뭐
B2, B1, A2, A1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유럽 공통 언어 기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인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점수를 요구를 할 때 대학들에서 그냥 야, 그 CEF 할 필요 없고 그냥 점수로 갖고 와. 이래버리면 끝이야. 아시겠죠? 애초에 그래버리면 끝이에요. 이전에 마이 베스트 스코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안 받는다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성적표는 구분을 하고 구분을 해놓고 그걸 따로 제출하라고 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게. 자, 그리고 문법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이제 문법 나치들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자, 그리고 이제 순발력의 중요성이 높아져.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신점수 체계 이거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해보면 이제 기존의 점수 체계는 30점 만점 섹션별로 그래서 네 섹션 합쳐져서 120점 만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CEFR 있고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신점수라고 있는데 이 신점수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점수 이거 25로 잘못했다. 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5.5입니다, 이거. 자, 어쨌든 이제 뭐 C2, C1, B2, B2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딩 섹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형이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랑 그리고 일상 지문, 학술 지문. 간단하죠? 뭐라고요? 빈칸, 일상, 학술 세 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단어 완성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뭐 빈칸 채우세요. 딱 보면 뭔지 보이죠? 그냥 여기에서 이제 빈칸에다가 들어갈 스펠링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가끔씩 하나씩 틀리더라고요. 약간 나는 새도 나는 새 떨어뜨린다 그랬는데 원수위도 떨어지더라고 가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쉬운 버전으로 제가 드렸는데 이게 어렵게 출제하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를 할 수 있고 그때 문맥을 잘 캐치를 못하거나 시간을 빨리 쓰지를 못하면은 굉장히 좀 하나 정도가 나갈 수 있는 되게 위험한 그런 섹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이걸 가지고 제가 디테일을 다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거야말로 정말 문법과 어휘력 밖에는 이제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된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정을 시킬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그냥 빨리 디립다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게 뭔지를 다다다닥 잡아낸 다음에 그거 위주로 그냥 때리면 끝. 예를 들어서 전치사가 자주 틀린다. 그럼 전치사 그냥 딱 어디 검색해서 바로 보세요. 오케이? 전치사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뭐 GPT, 제미나이 뭐 아니면 네이버 검색 뭐 하면은 요즘 이제 우리 헝그리 하시는 영어 강사분들 저 포함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빠르게 쭉 풀어보고 많이 틀리는 거 다 집어내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난이도가 이렇고 뭐 출제 빈도가 이렇고 이런 거는 그냥 어차피 강사들 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강사분들 계신가? 네. 다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공략 노하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이거는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이 하나의 문단이 나오고 거기 안에서 빈칸 채우기 있는 이 complete the words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체 스캐너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한 문장으로는 문맥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쉬운 것부터 채우시고 세 번째로 문맥으로 추론을 하면서 네 번째로 철자 검증하고 혹시 남은 것 중에 아직 못 푼 게 있으면 그때 다시 푸시면 됩니다. 총 한 2분 정도를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뭐 분포, 오답 패턴, 일단은 뭐 철자 오류. 당연히 철자가 틀리면 틀린 거죠. 품사 오류.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지금 들어갔을 때 이 위치에 뭐 예를 들어서 부사가 들어간다든지 형용사가 들어간다든지 동사가 들어간다든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어 주려면 어떤 품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가? 그리고 그 품사에 맞는 그 접미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잘 푸시려면은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접미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패턴을 좀 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ly로 끝나는데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다. 그럼 뭐예요? 거의 대부분 부사죠. 그죠? 네, 뭐 그런 것들. 자, 문맥을 무시한다. 뭐 이것도 이제 뭐 당연한 거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자주 하실 만한 FAQ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파일에서 보세요. 자,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노하우가 있다기보다 어딜 봐야 된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답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 어딘가. 그걸 빠르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것만 집중해서 막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상 지문 보겠습니다. 다음. 자, 뭐,
이메일, 문자, 메모, 포스터, 메뉴, 인보이스,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이 15이 아니라 한 30분 될 것 같은데. 되게 짧은 것도 있고요. 되게 길어지는 것도 있어요. 뭐 되게 길다고 해봤자 근데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액티브 리딩을 하셔야 돼요. 액티브 리딩. 아시겠죠? 네. 자, 지금부터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제 생각에는 포스트 지문의 샘플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메일 지문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액티브 리딩이 뭐냐?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내가 이걸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자, 체계라는 건 어떤 거냐? 일단 얘네가 출제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보겠습니다. 한번.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메일은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이게 전체가 무슨 주제인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단은 무슨 뭐 리오프닝, 뭐 다시 재개장합니다. 다시 오픈합니다. 하고 초대를 한대잖아. 그럼 여기서 뭔 내용이 나오겠어? 초대겠지. 근데 당연히 초대를 가지고 언제 할지, 어떤 채널로 할지, 누구를 할지, 그리고 챙겨가야 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챙겨줘야 되는 거였죠. 예, 그래서 일단 주제를 가지고 파악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주제로 개요를 잡은 다음에 서론에서 구체적인 의도가 뭔가를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내용이 나올 텐데 실제로는 내용이 부분이 이거보다 좀 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뭘 제시를 하느냐? 어떻게 해달라라는 행동을 제시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오고 싶으면은 이제 contact our team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일단 구조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실제 이메일 형식이 제시가 되고요. 아시겠죠? 본문 내용 뭐 이 정도 된다 하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두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온다. 예, 실용적 상황에서 나올 거예요. 자, 타입 1, 타입 2, 타입 3는 그냥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유형별 분석. 이거는 이제 좀 한 번씩 설명을 드릴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주요 목적 문제는 제목과 초반을 보시면 대부분 풀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떤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들의 단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들을 가지고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 이렇게 여러 세트를 풀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onfirm 이런 거 이제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문제 유형별 공략법. 뭐 그냥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정보 문제 또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토플 리딩에 있던 그 fact, negative fact 문제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본 바로는 기존 토플보다 뉴 토플에서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 물어보는 문제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일단은 그 날짜, 시간은 이메일에서 직접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거 여러분 꼭 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뭐부터 보라 그랬죠? 제목이랑 그리고 초반은 보라고 했죠. 예, 이거 서론에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세부 정보 문제는 1번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뭐 2번에서 5번 사이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2번에서 5번 만약에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다섯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단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문제 지문 전체를 다 읽고 들어가지 마시고 문제에서 필요한 키워드가 뭔지 음? 를 잡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앞, 뒤 문장을 보면 대체로 정답이 나올 때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 알아주셔야 될 거는 이게 막 숫자로 돼 있는데 여기선 텍스트로 돼 있고 아니면 텍스트로 이제 숫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텍스트로 돼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숫자 텍스트를 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예를 들어서 2 to 5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숫자 2부터 5라고 써놨다든지 예,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예상을 해주시고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질문 키워드 확인하고 지문에서 키워드 찾아서 해당 문장 하고 여기서 플러스 앞뒤. 오케이? 이러면 거의 한 90%는 정답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읽었는데 90% 정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10% 문제에서는 그 앞이나 그 뒤로 더 가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을 좀 바꿔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뭐 이메일은 뭐 이런 종류의 단어를 쓰면서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추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추론 문제 추론하니까 막 벌벌 떠시는 분들 많아요. 추자가 저 가을 추자인가? 네? 와, 진짜 재밌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추론 문제는 딱 이거 하나면 됩니다. 추론 문제는 뒤집으세요. 뭐라고요? 추론 문제는 뒤집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30살이 안 남았어요. 그럼 쌤 몇 살일까요?
29, 29, 28, 27. 네, 27은 넘어갔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30살이 넘지 않았으면 그냥 29 아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 추론의 정도는 충분합니다. 예. 이게 막 어려운 머리 쓰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상황, 날씨, 뭐 관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 PDF에서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이제 뭐부터 하셔야 된다? 예, 헤더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된다. To, from, date, subject에서 이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제목에서 애초에 이런 말투가 있잖아. 예? You're in 이러면은 You're in hell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가지고 다 예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빠른 스캔을 가지고 한다. 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쓱 보시되, 아, 본문이 몇 개가 있구나. 뭐가 어디에 있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은 어디에 있겠구나라든지, 인원수는 어디에 있겠구나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그냥 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는 문제 키워드 보고 문제별로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문제 위주로 독해를 한다. 아시겠죠? 애초에 리딩에서 이메일 일상 지문은 거의 그렇게 푸셔도 다 정답 나옵니다. 이게 이전에는 긴 지문에서 서머리 문제를 풀어야 했었던 기존 토플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예. 아, 물론 잘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서머리 문제도 없잖아요. 예. 지문 단위로 출제하는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 단위로. 오케이? 예. 넘어갑니다. 뭐,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 예. 자, 문제별 정독을 하셔야죠. 키워드 찾기, 해당 부분 정독. 아까 기억나시죠? 플러스 앞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함정 선택지. 아, 이거 중요하지. 네. 자, 일단 부분 일치하면 안 되겠죠. 다 일치해야지. 어디 부분 일치로 가지고 다 끝내려고. 두 번째, 과도한 추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0살이 안 넘었다. 18이세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약간 매기려고 했거나, 뭐 아무튼. 자, 반대 의미. 예. 얘가 뭐 말할 게 있나? 예. 그리고 이제 무관한 정보 예,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시간 배분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데 여기서 밑에는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 개수를 가지고 두 문제가 나왔다. 그럼 2분. 세 문제가 나왔다면 3분. 이 정도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씩 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는요. 그 학술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자주 하는 질문들 있죠. 뭐,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현실 전략. 이건 아까 그 문제랑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 유형 파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했잖아, 방금. 그죠? 이거 들었으면 한 거예요. 오케이? 끝이야. 이거 이상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가서 풀어보고 내가 뭘 틀리는가? 오답 노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답 노트만 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어.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죠. 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뭘 때문에 한다, 이거를? 토플 연습하려고 한다? 아니야. 학습을 하려고 한다. 점수를 늘리려고 한다. 세계로, 우주로, 미래로 가려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 네. 자, 넘어갑니다. 자, 학술 지문 보겠습니다. 학술 지문. 네, 700에서 200으로 줄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active reading. 여기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tive reading은 일단 첫 번째 T자를 그리세요. 두 번째, 이렇게 문단 개수별로 선을 그리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근데. 아시겠죠? 이거는 한글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보고 말을 할 게 아니잖아. 그지?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첫 번째, 제목을 먼저 위에 좀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조금 위에 쓰셔야 돼요. 위에 쓰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제문, 두 번째 주제문, 세 번째 주제문을 여기다가 요약을 해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주제문이 뭐냐면 그 문단별 첫 문장이거든요. 근데 문단별 첫 문장을 전부 다 쓰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우리가 손이 뭐 아수라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제문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이 내용, 이건 이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써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다가 내용을 필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내용 중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잖아요. 어디에, 어떤 게 필요하겠어? 당연히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해놓은 이 키워드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T자 그리고 주제문 1, 2, 3를 써놨으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보시면서 메인 토픽 문제를 제외하고 단어 문제를 제외하면 아마 세 문제 정도 남을 거거든요. 세 문제가 이제 요구하는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이니셜이라도 좀 써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번째 문단에 있는지를
이게 파악이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문단이면 여기다가, 두 번째 문단이면 여기다가, 만약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이면 여기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도 여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키워드를 쓰고 여기에 나온 내용이 그 앞뒤로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액티브 리딩입니다. 오케이? 이전에 제가 기존 토플 가르칠 때도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면서 사실 리딩을 해야 된다. 영어를 진짜 잘하는 게 아니면 이 리딩에서도 필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필기를 근데 필기 양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리딩이지 라이팅이 아니잖아. 노트 테이킹이 아니잖아. 리스닝도 마찬가지야. 리스닝 섹션이지 노트 테이킹 섹션이 아닌데 선생님 노트 테이킹은 어떻게 하나요? 약간 이 노트 테이킹은요. 이 슬램덩크의 강백호의 왼손과도 같은 거야. 아시겠죠? 뭐다? 왼손은 거들뿐. 알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 머리 아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전 시험에 가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거에서 이제 기존 토플 있잖아? 이거는 스크롤을 내려야 됐단 말이야. 스크롤 내리면 이거보다 한 3배 나옵니다. 스르르륵. 이거 나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미국이, 이게 가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학술 지문 구조는 근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세 단락이 나오고요. 단락이 첫 번째는 주제 소개, 두 번째는 부연 설명, 세 번째가 이제 함의,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라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 응용을 해볼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데 이 결론은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위에서 주장했던 걸 가지고 반박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합니다. 자, 문제 유형은 일단은 메인 아이디어 문제, 오케이? 자, 이거는 제목하고 첫 단락, 첫 문장 보시면서 이제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조합하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액티브 리딩 때 이거 설명드렸죠? 여기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문 쓰시라고. 세 주제문을 합치면 이게 주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세 주제문을 합치면 주제가 돼요. 그리고 제목 플러스 그 주제문 합치면 100% 나오게 있어요. 100%. 오케이? 이걸 틀린다? 이거는 좀 면담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도 이제 이거 수업 듣다가 이거는 안 틀려요. 이건 안 틀려. 그냥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그냥 맞추는 거라고. 자, 넘어갑니다. 뭐 접근은 이렇게 한다. 제목 확인, 첫 단락 토픽 센텐스, 각 단락 핵심 뭐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자, 복합 문제. 이게 이제 이전에 있던 토플보다 살짝 문맥의 중요성이 좀 커졌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요, 애초에. 그런데 다만 이 기존 토플보다 뉴 토플에서 이 학술적인 단어들의 비중이 좀 줄었거든요. 애초에 아카데믹 패시지가 3분의 1로 줄었잖아.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것까지 다 외워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오늘 받아보신 그 뭐랄까 구글 드라이브 자료 있다가 뭐 설문 작성해 주시면 그거 이제 다 오픈해 드릴 건데 거기에 있는 인보카가 이제 좀 빡센 학술적인 단어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새로운 보카 책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업로드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공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픈 채팅 나가지 마시고 좀 계셔 주세요. 아시겠죠? 수강생이든 수강생이 아니든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모두 하나야. 네. 우리 위아더 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강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안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을 보셔서 그러니까 단어 책을 가지고 보시면서 이제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잘 되시면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또 좋아요 말하면서 아무튼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보고 제일 비슷한 걸로 고르시면 돼요. 문맥의 의미가 그러니까 문맥의 비중이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안 중요해. 아시겠죠? 예. 그냥 동의어라고 직접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유의어들이 좀 요즘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디테일 문제, 세부 정보 보라 그랬죠? 그냥 키워드 보고 앞, 뒤 가서 찍으세요. 아시겠죠? 끝. 자, 뭐 접근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순서 보세요. 자, 추론 문제 어떻게 한다? 뒤집니다. 끝. 아시겠죠? 끝. 넘어갑니다. purpose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맥락을 파악하고 앞뒤 문장 연결해서 저자의 의도를 추론해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수업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의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맥락 속에서 그 문장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앞, 뒤 보고 중간에 있는 그 본 문장과의 관계가 뭔지를 파악을 하시면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별로 틀릴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학술적인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다. 자, 관계 문제. 이건 이제 단락 간의 관계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결국에 그 관계라는 게 대조, 예시, 부연, 원인, 결과 이렇게 몇 가지 경우의 수 안에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 안에서 한정이 되는데 무엇과 무엇 간에 페어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간의 대조인지, 무엇의 예시인지, 뭐 이런 서로 간의 페어링만 잘 이루어지면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실수가 생길 수 있죠. 시간 관리 실패. 시간 관리하세요. 아시겠죠? 자기 지식으로 답변. 설마 이러진 않겠지. 단어만 매칭. 자, 이거는 이제 진짜 많이 하죠. 단어만 매칭. 아, 크레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단어로만 매칭을 했는데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크레이지.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단어 하나 보고 단어 하나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ETS에서 모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어만 보고 이걸 가지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돌고래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원숭이도 할 수 있어. 오랑우탄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생각해보니까 강아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용으로, 의미로 고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음흠. 자, 지문을 다 읽어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유형 파악하고 그 다음에 풀고 오답 노트를 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유형 파악은 참고로 지금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거 이상 별로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 안에서 다 나온다. 액티브 리딩 잘 기억하세요 대신에. 그리고 이제 프리 및 오답 노트 하시면서 학습 및 암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암기를 하실 때 단어만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어뿐만이 아니라 구라든지 아니면 구동사 뭐 이런 단어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수거라 그러죠. 수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현실 전략.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 아시겠죠? 자, 시간 없으면 하프 플랜. 뭐라고요? 하프 플랜. 이걸로 하세요. 선생님, 영어 발음 왜 그래요? 알았어요. half plan. 오케이? 뭐라고요? half plan. 이게 뭐야? 반 계획. 이거 아니야. 오케이? 하루에 내가 1시간 이상 리딩에 못 쓴다. 아, 30분 이상 못 쓴다. 30분이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모듈 하나 딱 푸시고, 그 다음 오답부터 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로, full plan. 이거는 한 30분이 아니라 1시간 정도는 리딩에 쓸 수 있다. 라고 하실 때, 모듈 두 개 풀이하고 오답부터 하시면 됩니다. 끝. 아시겠죠? 자, 리스닝 넘어갑니다. 리스닝은 세 가지 문제 유형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듣고 그 답을 고르는 것. 아, 이건 설명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올바른 걸 고르는 거. 이거 토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토익 한번 보셨으면 다 익숙하실 거고요. 대화 지문 그리고 강의 지문 이렇게 나옵니다. 자, listen and choose a response. 문장을 듣고 응답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텍스트가 안 나오고 귀로만 근데 사실 텍스트가 안 나오는 거는 리스닝 전 모든 섹션에서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전략. 적절한 응답 패턴을 몇 가지 집중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500개는 솔직히 말하면 좀 과장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써놓고 과장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냥 몇 가지 안에서 그냥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뭐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 하면은 여기서 답을 고르는 거다. 자, 근데 이거는 이게 뭐 엄청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토익에서도 이거는 좀 상당히 쉽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타입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응답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답 패턴도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자, 키워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키워드는 첫 번째가 의문사,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부정이 있는가, 은트 이런 거 잘 들어야지, 오케이? 세 번째 주요 명사 이런 거 있잖아. 주요 동사. 선생님 이거 다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들으세요. 근데 제일 우선순위인 것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질문을 하는 건지 제안을 하는 건지 진술을 하는 건지 요청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를 소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소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다? 이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좀 있다가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A, B, C, D를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가셔야 된단 말이야. 거기 종이 주잖아요. 그죠? 그 종이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A, B, C, D 그려놓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씩 찍으면서 가셔야 되는데 선택지 A 딱 들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럼 바로 제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B 그런데 아닌 것 같다. 바로 제끼셔야 돼요. C 긴가민가 세모 D 아니다. 그럼 C를 가지고 정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고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못 고른 상태로 넘어갔다 그러면 다시 못 골라. 아시겠죠? 다시 못 고릅니다. 못 맞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상황이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초 전략 이것도 그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자, 자주 하는 질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어, 지금. 넘어갑니다. 현실 전략. 이것도 뭐 되게 직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보시면서 틀리는 것들을 가지고 빨리 긁어 모으신 뒤 집중 학습으로 개선을 한다. 아까 있었던 리딩에서 complete the words 문제랑 같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conversation. 보겠습니다. 학생 직원 간의 짧은 이스란 대화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Listen to a conversation 하면서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남자, 여자가 항상 같이 나올 거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 이전에서는 이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인사말 있고, 인사말 문제, 그 다음 해결, 그 다음 결론이었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토플에서는 좀 더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논의, 해결. 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뭐 사지? 라고 했으면은, 여기가 낫지 않아? 저기가 낫지 않아? 얘기하다가, 여기서 사지 뭐. 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되게 간단하죠? 자, 넘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다음 거. 네, 구매 결정 이것도 있고 문제 해결 이것도 있고 의견 교환 이것도 있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넘어갑니다. 네, 뭐 문제 유형은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아까 있었던 그 대화 지문에서 딱 듣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뒤집어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되게 짧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문제에서 뭐 노하우 이런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시피 합니다. 리스닝에서는. 그래서 리스닝이 오히려 되게 쉬워졌어요. 이 기존엔 리스닝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도 힘들고 이랬었는데 리스닝이 이제는 확 쉬워졌다. 그리고 비중도 줄었어요. 너프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자, 뭐 이런 문제들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답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점 오류, 주체 오류, 언급 없음, 비약 오류, 반대 정보는 사실 리딩에서도 똑같은 그 오답의 원인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학술적인 강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어나운스먼트나 강의는 이렇게 T자를 그리고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여기서 쓰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화제 나왔다, 선 긋고, 두 번째 화제 나왔다, 선 긋고, 세 번째 화제 나왔다, 선 긋고 가시면서 화제별로 디테일들을 여기다가 쓰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런 지문이 나온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숫자 같은 건 좀 잘 써놓는 게 좋겠죠? 자, 뭐 주제 문제 이렇게 나오고 첫 두 문장에서 거의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세부 정보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사실 출제 포인트를 뭐 짚어드리고 하는 거는 길게 나올 때나 그렇게 짚어드리는 거지. 이거는 사실 크게 뭐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오답 패턴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아까 있었던 오답 패턴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시간 운동, 목적 왜곡 이런 것도 이제 오답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강의 질문인데요. 쉬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제 문제 나온다. 근데 첫 두 문장 보면 뭐다? 나온다. 오케이? 그 다음 디테일 문제. 이것도 출제 포인트 따로 없이 그냥 나오는 화제별로 전환하면서 디테일 캐치하시면 다 맞출 수 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의도 문제. 이전에 막 다시 듣기 이러면서 나왔었죠.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있던 리딩의 의도 문제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리딩에서 풀었던 것처럼 리스닝에서도 비슷하게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근데 안 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스크립트를 놓고 한번 스크립트를 리딩처럼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추론 문제 뒤집으세요. 다음 next topic. 이거는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야지.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성공 공식 있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라이팅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스피킹부터 먼저 나왔었는데 이제 뉴토플부터는 라이팅이 먼저 나와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스피킹을 할 때 남들은 리스닝 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리스닝을 할 때 남들 말하는 거 들으면서 하면 어떻게 했어요? 방해가 되겠죠? 그 요소를 좀 없애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세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요. Build a sentence, 문장 완성 문제. 그리고 이제 이메일 작성, 그리고 토론형 작성. 이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장 완성 문제부터 보면
단어나 구호 조각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샘플을 빨리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씩 문장 주고 그 뒤에 나올 문장을 단어 리스트를 쭉 줄 테니까 어순대로 맞춰보세요.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어순대로 맞춘다라는 거는 사실 문법적인 지식이 엄청 크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평소에 익숙하게 보셨거나 아니면 의미를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 옆에 있어야 된다가 자연스럽게 다 와닿으실 텐데 근데 이게 각각 틀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도 처음에 수업 한번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별로 안 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그 틀린 문제들에서 틀린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도 집중해서 조져줘야 돼요. 아시겠죠? 약간 리딩 리스닝처럼 그 처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일단 해보고 집중해서 고친다. 약간 이거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쭉 스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비중이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이건 강사들 대상 정보라서 네, 넘어갑니다. 어, 오케이. 자, 필수 문법 공부 한번 하시고요. 네, 그리고 필수 패턴 암기하시고요. 필수 패턴을 가지고 영작을 해보시거나 읽어보시거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FAQ 있죠? 이거 한번 쓱 보시고요. 자, 현실 전략. 이거는 아까 있었던 뭐랑 reading, complete the words, listening, listen and choose a response 이거랑 똑같이 그냥 해보고 빨리 자주 틀리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 집중 학습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메일 작성. 이게 되게 낯설어서 되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어요. 아시겠죠? 별거 아니다라고 자꾸 해야 이게 별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이메일 작성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예, 여러 상황이 나옵니다. 네. 상황 예시들 뭐 어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잘 듣고 몇 번 해보면 금방 됩니다. 자, 일단은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위는 별로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 내용이. 아시겠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그죠? 이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볼 필요 없어요. 이것도 별로 볼 필요 없어요. 결국 이걸 해서 이메일을 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좀 챙겨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7분을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7분. 그러면은 2분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시고요. 무엇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 세 가지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길게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한 문장씩, 두 문장씩 정도만 나오도록 브레인스토밍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메일 꽤 괜찮은 거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분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고 5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예.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스펠링 체크, 문법 체크 한번 마지막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쉬워요, 의외로. 자, 유의사항은 일단 첫 번째, 요건을 무조건 먼저 쳐야 된다. 아시겠죠? 누구한테 쓴다, 제목 쓴다, 뭐, 아까 세 가지 요건 있죠? 이 세 가지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게 틀리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뭘 길게 쓰고, 어렵게 쓰고, 디테일 넣고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을 먼저 해놓고,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구조는 어떻다? 제한 시간 7분 하고 뭐 이런 요건이 있으니 뭘 채우면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온 거고요. 자, 이거는 누구한테 뭐 이런 게 나왔고 시간 분배는 이렇게 하셔라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세부 지도는 뭐 사실 솔직히 그냥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한번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라이팅을 하실 때 5분은 일단은 도입 부분, 바디 1, 바디 2, 바디 3 쓰고, 클로징. 클로징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클로징 빠지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리뷰를 마지막에 한다. 예, 리뷰는 뭘 해야 되는지는 여기 나와 있죠? 넘어갑니다. 네, 실수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필수 내용 누락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건 3개 있었으면 요건 3개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 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셋 중에 뭐 하나 빠졌다. 감점 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톤이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보냈는데 막 What's up?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너무 짧다. 안 되겠죠? 너무 긴다? 안 돼요. 장원급제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메일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문법이나 구조 오류,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넘어갑니다. 자, 모범 답안들이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고급을 쓰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이메일에 좀 포멀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영작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 표현들이 평소에 쓰던 게 아니지만 내가 이거 하는 김에 앞으로 내가 미국 가서 이메일 쓸 것들도 좀 업그레이드 할 겸 이번 기회에 내 표현들, 영어의 어떤 격식을 좀 올려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고급 표현들을 가지고 영작을 한 표현당 5문장씩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표현들 여러분들 거 싹 다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거의 이메일이 아니라 만년필로 편지를 쓰셔도 아주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귀족 편지 이거 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따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현실 전략. 이거는 유형 파악이 좀 필요해요. 근데 뭐다? 이미 했다. 지금 봤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해보고 피드백을 받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가지고 흡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흡수를. 아시겠죠?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를. 뭐 때문에 하는 거다? 연습이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뭐 때문에 하는 거다? 현재가 아니라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면 흡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토론형 문제입니다. 토론형 문제. 자, 10분 주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써봐 이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브레인스토밍. 뭐라고요? 3분 브레인스토밍. 6분 라이팅. 아시겠죠? 뭐라고요? 6분 라이팅. 그리고 1분 검토. 오케이? 네. 자, 6은 제가 숫자 6을 쓸 줄 모르는 게 아니라서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네. 자, 오케이. 자, 예쁘게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눈도 그래 좀 이상한데. 아무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 나오고요. 의견 1, 의견 2, 그리고 우리가 의견 3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질문들 많이 주시는 게, 이제 얘네 거 꼭 써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 제가 말했던 거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토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저 말씀도 맞는데요. 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냥 여러분들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스로 내가 생각이 좀 안 난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참고는 해주셔도 돼요. 근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게 제일 큰 오류입니다. 주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로 내 의견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쓰게 되면 뭐가 떠? 오프 토픽이 뜨겠지. 그죠? 그래서 제대로 내가 주제가 뭐고 의견이 뭐고 이걸 뒷받침하려면 설득력을 갖추려면 잘 쓰려면 딱 봐도 감동을 주려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과 피드백을 반복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피드백을 앞으로 좀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어, 그러니까 모범 답안들이 있어요. 모범 답안들. 그래서 그 모범 답안들을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써놨습니다. 자, 단계별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베이직은 23점 이하를 목표로 하시면 베이직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인터미디어트는 내가 27점 미만을 목표로 하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얼티메이트는 28 이상을 목표를 하시면 이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내가 목표하는 거에 맞는 걸 해야지 전 세계에 있는 토플 본 사람들이 다 이걸 해라. 이러면은 어렵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토플이. 예. 잘 들으세요. 라이팅은, 스피킹은 초딩 수준의 문장으로, 초딩 수준의 논리로만 써줘도 고득점이 숭숭숭 나오는 게 이 라이팅 스피킹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걸 무슨 뭐, 로켓 사이언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진짜 안 돼요. 아시겠죠? 목표하는 거에 현실적인 걸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우리 모두가 빌 게이츠가 되고 워렌 버핏이 될 필요가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목표하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하셔야죠. 목표가 더 높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걸 또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죠? 별거 아닌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고 그걸 맞춰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정도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갖추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현실 전략, 유형 파악 했죠, 이미? 네, 그러면 이제 실습 및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결국에는. 재실습을 하면서 피드백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는 5문장짜리를 썼었으면 이제는 7문장짜리도 쓸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예시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예시밖에 못 들었다면 이제는 뭔가 실제 통계 연구 예시를 들 수 있게 됐다든지 고급 표현을 쓴다든지 문장의 다양한 구성을 보여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어떤 뭔가 나아지는 게 항상 있어야 되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거. 자, 스피킹 문제 유형. 야, 이 약간 뭐랄까, 어,
제 입으로는 장안의 화제라고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토플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안의 화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문제 요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냥 쉐도잉하는 listen and repeat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문제. 이 인터뷰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한테는 힘들고 저한테는 좋아졌다. 네. 자, listen and repeat 문제는 그냥 문장을 듣고 정확히 따라 말하는 유형입니다. 쉐도잉이라고 하죠. 여러분 문장 딱 듣고 그 문장을 내가 최대한 말을 해보는 거. 이게 아예 토플 문제 유형에 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리스닝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어떤 하나의 학습법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실제로 해버린다. 쉽지 않습니다. 자, 문장 길이는 대충 해서 4초에서 6초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녹음하는 길이는 그거에 한 2배 정도 줍니다. 이 말은 뭐야? 여러분들이 원어민 속도까지는 따라가지 않아줘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생각할 시간 조금은 주겠다. 이겁니다. 자, 전략은 쉐도잉, 집중훈련, 발음교정, 청각, 기억력, 항상 기법. 이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으려면 뭐부터 챙겨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로 문장이 얼마나 완성이 되었는가가 제일 중요한 초점 요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피킹에서는 이 발음이 좋아야 돼요. 라고 하던데, 아니, 발음이 좋았는데 12단어짜리 문장에서 단어 하나밖에 발음 못 해봐. 그러면은 이게 뭐 27, 8점 나오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 안 되지. 그죠? 문장 완성부터 해야죠. 예. 인터뷰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용부터 나와야지. 안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발음을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발음은 초반 챙길 때 확 챙겨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발음이 완벽하지 스스로 않다라고 느끼시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발성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연음이 안 된다거나 R 발음이 안 된다거나 뭐 이중 모음, 이중 자음, 뭐 묵음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초반부터 아예 뜯어 고쳐버려야 됩니다. 이 발음을 고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억양이나 유창성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I believe라고 했어. 근데 이제 I believe 이러면 어때? 다르죠? 그죠? 제일 잘 따라한 게 제일 고득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억양 같은 경우는 사실 어쨌든 점수에는 들어가지만 최우선순위는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네,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들으면요, 상황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상황에 몰입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지금 여기서 레지던트 어떠고 나오고 이제 도미토리 나오잖아요. 도미토리 말고는 생각도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도미토리 말고는 생각도 하지 마. 에버랜드, 롯데월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디즈니랜드, 뭐 도쿄, 상해, 뉴욕 생각하지 마세요. dormitory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딱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단어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로 머릿속을 한정화 시키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슬슬슬 길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밑에 있는 거는요. 별로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밑에 있는 거 별로 연습 안 하셔도 되고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거 별로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밑이랑 위를 헷갈리다니 이게 사람인가? 어쨌든 자, 위에는 별로 연습 안 하셔도 되고 맨 마지막 거에서 한두 개 있죠. 예. 이 두 개가 이제 연습의 대상이 된다라고 사실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애초에 언어 능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더 긴 단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본어를 완전하게 능통한 상태에서 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긴 문장 이런 건 안 나오잖아, 솔직히 말해서. 예, 그죠? 예, 저만 해도 뭐 진짜 간단한 인사말 정도.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점점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긴 문장으로 시원시원하게 뽑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얼마 정도의 길이를 단위를 다룰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트레이닝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고마운 센세 같은 그런 문제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점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다. 자, 심층 분석. 문제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준비 시간이 빵초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준비 시간은 안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자마자 바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경주가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누가 더 빨리 말하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하시거나 발음 준비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처음 2초 정도는 그래도 좀 넘겨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번만 반복을 하죠. 이 말은 뭐예요? 말하다가 뭐 단어 내가 좀 발음 잘못했다라든지 이런 거 자꾸 고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실용적인 상황 설정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 딱 몰입을 하셔야 되고요. 문장 길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쉬운 문장, 중간 문장, 어려운 문장, 샘플들 나와 있고요. 그죠? 학습 훈련, 뭐, 청킹 훈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킹은 뭐냐? 간단합니다. 끊어서 읽으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섀도우 리딩 하세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그냥 스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노하우는 좀 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스팬. 이거는 다섯 단어, 일곱 단어, 열 단어, 열다섯 단어. 이렇게 내가 한 번에 소화해낼 수 있는 단어의 개수를 늘리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냐면 하루에 한 세 문장 정도씩을 가지고 계속해서 단위로 끊어가지고 읽으시면서 그 단어에서 내가 한 번에 몇 단어를 했는지를 평균을 자꾸 매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평균. 이 평균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음. 왜냐면은 문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10단어짜리 문장이어도 두 문장 있을 때 두 가지가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자? 평균치를 매기면서 평균치의 향상을 가지고 가져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실전 시뮬레이션. 뭐 나와 있는데 이거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노하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단 핵심 키워드는 좀 캐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캐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노트 테이킹 되잖아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 이니셜, 뭐 예를 들어서 라커룸이야. 그럼 R, LR,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인스트럭터야. 그러면 INS,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가는 거야. 아시겠죠? 동사는 이거는 딱히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동사 주어는 다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향, 위치 이런 것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거는 뭐 화살표로 쓰시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부조파 이런 거는 좀 너무 디테일하다.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좀 넘어가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짧은 문장은 그냥 통째로, 중간 문장은 두 개, 긴 문장은 세 개 청크로 나눠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현실 전략. 이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작부터 발음 교정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발음 교정을 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단계별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 단계별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선을 하셔야 돼요. 글자 수나 발음, 내가 계속해서 피드백 받으면서. 자, 단계별 학습이란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뭐라 했죠? 그 청킹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단위를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문장 단위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짧은 걸 한 문장 단위로 할 수 있겠지. 근데 바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미 단위로 나눠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일단 이거부터 눈으로 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눈으로 보면서.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완전한 문장을 눈으로 보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흐름에 끊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끊김이 있으면 안 돼. 완전 문장 읽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눈 감고 따라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라고? 눈 감고 따라 읽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어떻게 하면서 한다? 들으면서 해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 음성 파일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음성 파일이나 아니면 누군가 읽어주거나. 그래서 들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세 단계로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문제, 대망의 인터뷰 문제입니다. 자, 뭐 인터뷰 상황이 나와요. 아시겠죠? 각 지분당 45초, 준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텍스트가 앞에 안 나옵니다. 이게 최악이야. 오케이? 그래서 필기, 노트 필기 진짜 무조건 필수입니다. 점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좀 느낀 게 다를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넘어갑니다. 자, 핵심 노하우는 결국에는 첫 번째, 몰입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의 의미의 몰입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몰입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 학습에 몰입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스피킹 인터뷰 문제는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시인이 불 지피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열이 나와가지고 불씨가 터지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나고 장작을 갖다 붓고 불을 계속 키워야 돼요. 아시겠죠? 불씨가 터질 때까지는 미친 듯이 비벼야 됩니다.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이 문제가 비중이 커졌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리딩, 리스닝 점수 높고 스피킹, 라이팅만 낮았던 분들 있죠. 원래 통합형으로 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통합형이 멱살 캐리했단 말이야. 근데 리스닝이 쫙 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거?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몰입을 먼저 하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방향. 방향입니다. 오케이? 자, 잘 들으십시오. 인터뷰 문제에서 방향은요, 무조건 실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무조건 실용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모나리자가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모나리자는 제가 구글에 쳐봤는데요.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구글에 나와 있는 가격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경매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그림이 왜 그 가치가 있을까요?
솔직히 설명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가치라는 건 원래 보편적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주고 사겠어 하면 그 가치가 생긴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가치로 그리고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부자들의 어떤 경쟁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품들이 경매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죠. 그러면은 없다고요? bro. 아무튼 없어요. 근데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있어. 1년째가 됐어. 손편지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카톡 받는 게 좋아요? 아, 장문의 카톡이야, 그래도. 그럼 애는 썼네 하겠지. 하지만 손편지만 한 게 또 없잖아. 그죠?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도 손편지가 좋지만 도플에서는 카톡이라고 하셔야 돼요. 도플에서는 이메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게 좋아요? 디지털리 커뮤니케이트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직접 만나는 게 좋지. 어? 아예 만나면은 이제 같이 눈도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뭐 끌어안고 싶고 하잖아.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한다? 토플에선 디지털로 간다. 아시겠죠? 실용적으로 가셔야 돼요. 실용적으로. 오케이? 예, 그래서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진심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런 걸 ETS에서 궁금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ETS에서 궁금한 건 뭐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냐 이거잖아. 그죠? 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개선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세 문장밖에 못했는데 다섯 문장을 할 수 있다. 다섯 문장을 밖에 못했는데 일곱 문장을 할 수 있다. 일곱 문장밖에 못했는데 아홉 문장을 할 수 있다. 등등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개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몰입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쭉으로 깨 민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에서 이제 키워드가 한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Situation.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research study about consumer behavior and online shopping. 자, 그럼 뭐가 나왔어? 컨슈머 비헤이비어는 별로 필요 없어요. 오케이? 뭐가 나왔어? 온라인 쇼핑 나왔잖아. 그러면 온라인 이거 딱 쓰고 끝났네. 뭐가 나올지 다 보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대체로 해봤냐, 뭐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독립형 문제보다 이게 좀 더 쉬워진 부분은 어쨌든 너희들이 말할 게 별로 없으면 여기서 끌어서 써 하면서 좀 준단 말이야, 내용을. 오케이? 좀 주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impulse buying, overspending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save money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꼬리를 잡고 확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이디어와 그리고 템플릿,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합쳐서 인터뷰 답변을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만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오케이? 머리로 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문제 구조, 뭐, 준비 시간 빵초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바로 0초부터 시작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준비 좀 하고 하세요. 오케이? 준비 좀 하고 하시고, 초반에 2, 3초 정도 괜찮아요. 오케이? 4개 질문 나오는데 인터뷰 형식이고, 뭐, 제한 있다라고 나오는데, 넘어갑니다. 자, 레벨 1. 사실 기반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yes or no로 질문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확장을 시킬지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수업 때 다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개인 선호도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둘 중에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거. 세 번째, 찬반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네 번째, 복합 사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찬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제일 안 좋은 거, 예,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이상한 거 말을 하면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일반론만 나요. 제가 어땠대요? 쟤네가 어땠대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단답형 최악이죠. 시제 혼란 이것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과거형으로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렇거든요. 과거형으로 쓰세요. 과거형. 자, 공략 노하우. 네, 듣기 단계 때 이제 여러분들 키워드 메모를 하셔야 되고요. 질문 유형 파악하셔야 되고 핵심 구조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핵심 구조 캐치는 제 생각엔 여기서는 별로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3초 사고 think, plan, speak. 이거는 별로
딱히 엄청난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이거 보시고 이 순서를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답변 길이의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가 22점 미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8, 90점 정도를 목표하고 있다 하면은 7문장, 오케이? 25점, 8문장, 28점, 10문장, 30점, 11문장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좀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거는 일단 22점까지는 간결한 사실 전달만 하시면 되고요. 이 23에서 25점까지는 이제 거기서 약간 문법적인 오류가 적고 발음이 꽤 괜찮고 자신감이 좀 있고 약간 이런 게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여기 써줘야 되는데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예, 발음과 자신감. 예,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6에서 28부터는 유창한 발음에 8에서 10문장 정도의 답변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29에서 30점 같은 경우는 어떻다? 11문장 이상이 나와주면서 발음도 좋아야 되지만 다양한 표현이나 문장 구조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뭘 챙겨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말하기 속도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말을 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 생각에는 너무 빨리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너무 느리는 건 당연히 안 좋죠. 적정한 속도는 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측정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할 말을 다 하면 된다. 오케이? 자, 연결어를 또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문장의 역할을 가지고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연결어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대충 감을 잡으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어 이것 좀 외워두시고 자주 쓰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전 답변 템플릿 이런 것들은 있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PDF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자주 하는 질문 나와 있습니다. FAQ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답변들, 모범 답변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인터뷰 문제 샘플도 여러분들 그 오늘 구글 드라이브에